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기훈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가짜와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SNS나 카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고 퍼져나가고 하는데, 볼 때마다 혀를 차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이비 정보를 보내는가. 특히나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에 대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DNA가 파괴돼서 좋지가 않고, 그래서 절대로 전자레인지로 요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있고요. 몇 년 된 얘기지만 동료 의사분께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유로 자기 아이의 물을 끓일 땐 절대로 전자레인지를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물을 전자레인지로 끓이면 유전 정보가 파괴된다. 굉장히 과학적인 말처럼 들리시지 않나요? 물 안에 유전 정보가 있다 그러면 물 안에 DNA가 있다는 말인가? 자, 화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건 알죠? H2O. 이게 뭘까요? 물이죠. 물의 화학식인데, H2,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고, 요게 붙어서 만들어진 게 물입니다. H2O 끝. 거기에 물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이 좀 들어있겠죠. 칼륨, 인산 어쩌고저쩌고, 그쵸, 있겠죠. 유전 정보는 뭐냐? 일단 DNA, RNA 구성체가 있는데, 이거를 쭉 가닥을 봤을 때 그 가닥을 이루어지는 제일 최소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벌써 탄소가 몇 개고, 화학식을 보면 C11에 H5, 18 어쩌고저쩌고. 물 안에 DNA가 있을 수가 있나요? H2O 안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 안에 유전 정보가 깨진다라는 말조차 정말 진짜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화가 나는 정도의 정보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물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물 안에 유전 정보가 파괴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과학적으로 들리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극성을 이용해서 물 분자를 막 비벼주죠. 그냥 비벼주어서 마찰열을 이용해서 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죠. 그런 잘못된 정보가 나온 것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몸을 변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멀리 떨어져라는 말은 과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마도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나온 데는 전자레인지 발명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 얘기에서 온 것 같습니다. 레이더 기지 안에서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근데 봤더니 어떤 외상이나 가해 흔적은 전혀 없고, 사람들이 몸 안에 있는 물만 쫙 말라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물만 선택적으로 데우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자레인지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낭설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나마 과학적이긴 합니다. 이런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물 분자만 마찰력을 일으켜서 데우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거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만이 중요한 정보고요. 물을 아무리 전자레인지로 데운다고 해서 그 안에 유전 정보가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 안에 유전 정보를 가둘 수가 없죠. 그만큼 분자량이 작죠. 수소 원자 2개, 산소 하나 안에 무슨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을까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저를 황당하게 했던 정보는요, 우리가 차를 끓이거나 아니면 커피를 끓일 때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인 다음에, 다시 식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또 그거를 끓여 먹으면 또 나쁜 물질이 생성돼서 안 좋다, 물이 변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을 끓였다가 식으면 물의 물질이 변해서 안 좋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긴 합니다만,
이 물은요, 우리 지구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은 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끓어서 기화돼서 올라가서 다시 구름이 됐다가 비가 돼서 내려오고 북극으로 떨어지면 얼고 계속적인 상변화를 하는 것이 물이죠. 상변화를 했다고 해서 물이 변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2O 이거가 뭐 끓인다고 해서 변하는 거는 상이 변하는 거지 구조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커피포트에 끓였다가 식었다가 다시 끓이면 안 좋다. 자,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커피포트 안에 오래되면 뭐 찌든 때라든지 녹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포트 내부를 세척할 때 여러 가지 뭐 제품도 있습니다만 물질을 넣고 한번 끓여서 버리고 이런 것에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래된 커피포트를 사용할 때 끓여냈을 때 뭔가 우러나오는 물질이 또 끓이고 하면 농축될 수 있다. 이거는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 자체가 변화해서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 편안하게 어느 용기에든 사용해서 끓여 두시면 되겠고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주변에는요, 과학을 빙자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하이비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과 DNA, 유전 정보, 이거에 대한 가짜 정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모르는 게 약 같습니다. 워낙 잘못된 정보들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사이비 과학 중에 면역력, 비타민, 콜라겐 뭐 이런 얘기 앞으로 좀 쭉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잡고 그러시면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